정치판에 꽂혀있는 중국 빨대들 걷어낼 날이 곧 다가오겠죠? 반갑습니다. 김황은TV입니다. 이건 뭐 통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1차 토론에서요,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데이터다, 뭐 과학이다 라면서 떠들어 제꼈죠. 기세를 올리던 이준석이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사 1타 강사 역시 전한길 대표였습니다. 7시간을 처참히 발렸습니다. 전한길 팀의 막강한 자료 앞에 이준석 뭐 마구 씨부리던 게 그냥 전 국민 앞에서 뽀록이 나버렸죠. 자, 2차 토론 언제든지 환영한다 라고 하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한길 대표가요, 이준석을 향해서 2차 토론에서 도망간 비겁한 X다 라면서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자, 2차 토론하겠다. 큰소리 빵빵 쳤죠? BON 김미영 대표도 토론에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5초마다 말 끊지 말고 5분씩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우리 2차 토론 해보자 했는데도 말 없습니다. 정작 판이 깔리니까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 것이 아닐까. 떳떳하다면 피할 게 없죠. 그런데 이 선관위 대변자, 이 부정선거 수호자 이준석이요, 왜 이렇게 피하고 다닐까? 저는 많이 두드려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전 국민들에게 이 관심사로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요, 이 평생을 민주당을 찍어 오셨던 분도 이 7시간 이준석이 처발린 토론을 보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있네 라고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요, 암세포 취급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 의혹 앞에 마주서기는 지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자, 전한길 대표의 맹폭, 이준석의 비겁한 도망, 그 결과가 이 지지율 0%다라는 참혹한 성적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전한길 대표, 이준석 아예 뭐 인생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을 향해서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 부분 한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 중국발 스파이, 부정선거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이 중국의 세력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눈을 뜨면서 이 중국 뿌락지들도 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꽁꽁 숨은 이준석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방송 있습니다. 자, 전한길 대표가요, 13일 방송에서 이준석을 향해서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야, 국회의원 국민 편에 서가지고 의혹을 해소해야지 왜 선관위 대변인 노릇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아마 없지 싶습니다. 1차 토론 이후에요, 수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빳빳한 벽돌 투표지 누가 봐도 부정이다라고 밖에 말 못한 그런 증거들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런데 이준석 혼자만큼 빠락빠락 우기면서 음모론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라고 하면 선관위 손잡고 이 2차 토론장 나오라 라는 전한길 대표 요구에 이준석은 묵묵부답입니다. 무건수행 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발은 참 좋아합니다. 전한길 대표도 아유 떳떳하다 라면 나를 고발하라. 전한길한테 걸리면 끝까지 작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민심의 목소리다 라고까지 지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전한길 대표 이 방송을 보면서 좀 속 시원합니다. 진짜 인간적인 미가 절잘 흐르고요. 저 경상도 특유의 약간 욱함도 있지만 그 진정성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용자라고 하죠. 용기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불의에 싸우고 있고,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전한길 대표가 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1020, 30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에 눈을 뜨게 된 게 이 전한길 대표의 세이브 코리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와야 따지지 않고 전한길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음해하고 뭐 선동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다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자신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전환기 대표를 콕 찍어가지고 수사를 하라 마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환길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뭐 이준석을 향해서 한 말이긴 한데요. 자, 뭐라고 했냐? 국회의원이 국민을 편드는 게 아니고 선관위 편들고 지랄해. 선관위 직원이냐? 이준석이 중앙선관위에다 돈 처먹었냐? 의혹이야. 이런 것도 고발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권력자들 귀에 거슬린다라는 이유로 고발, 고소, 난발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라는 거죠. 공인이 뭡니까?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 거. 근데 이준석은 가진 의혹이 많죠? 하버드 학력 사기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에 문제 많죠. 6억 6천만 원 먹튀도 있고요. 본인이 도덕적으로 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질타에 벌써 방어막부터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고소, 고발,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자기를 씹는 것에 발끈해가지고 고소고발 남발하고 자기는 남들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냐라는 거죠. 이건 좌파 DNA에 장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전환길 대표가 또 이준석의 아픈 구석을 찝었는데요. 야, 최근에 1%로 추락한 개혁신당 지지율을 두고 네가 이따위로 일을 하니까 지지율이 1%야. 라고 한 겁니다. 서울 지역은요 처참합니다. 이준석 지지가 0%다라는 거죠.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이가요 선관위 편들면서 국민들을 조롱한 대가는 처참하다라는 거죠. 자, 여론조사 전국 1%, 서울 0%. 0%가 뭐냐? 서울 시민 그 누구도요 이준석의 오만방자한 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정치적 사망 선고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비웃고요. 선관위에 충견 노릇을 하니까 이따위로 추락하는 겁니다. 전환기 대표가 지적했듯 이런 지지율로 정당이다, 정당의 대표다, 아따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정당 해체하는 게 맞죠? 자, 이준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도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마가 진영은 이거 친중 뿌락진지 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보면요 이 법안도 발의했고요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이준석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뭐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환길 대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은 결국 미국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심판도 받고요 국민적 심판도 받을 겁니다. 글로벌 흐름도 못 읽고요 오로지 자기 논리가 맞다면서 국내에서 분탕질만 치는 이 위장보수의 끝판은 뭐냐? 파멸뿐이다 라는 거죠. 최근에요 이런 이준석 정치적 사망 선고를 때려맞은 이준석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인공호흡기 되고 있는 뭐 조갑제 오세훈과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똥들의 조합이다라는 거죠. 쓰레기 하치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은요 과거에 화제성을 잃었습니다. 각종 의혹과 지지율 폭락이다라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고 겨우 손잡자라고 하는 것들이 한동훈이고 오세훈이다 라는 거죠. 뭐 조갑제 구상처럼 외부에서 구명줄 던져주려고 해도요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요 누구와 손을 잡는다라고 해도 회생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미화 상태로 전략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많은 분들이요 의혹 단계에서 이제 확증 단계로 넘어갔더라고요. 동네 보습학원만 가도요 아포스티오 공증을 냅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오 공증 하나 내지 못하는 이준석, 중국어만 냅다 공부한 이준석, 북경대를 가지 그랬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중국 스파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빨대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판에 꽂혀있는 중국 빨대들 걷어낼 날이 곧 다가오겠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30일 전환길 뉴스 9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요. 이 이준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 현대백화점 납품배 기억하시죠? 실패 없는 김영윤 추천 상품 신뢰를 이어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까지만 딱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 바로 대접
짭짜리 토마토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널린 게 대저 토마토다라고 하지만 진짜 짭짜리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아시죠? 부산 대저동에서 생산된다라고 해서 다 짭짜리는 아니더라고요. 일정 브릭스를 넘어야지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짭짜리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실제 대저동에서 이 짭짜리 인증을 받은 농가가 딱 3군데뿐이거든요. 오늘 그 농가의 한 곳에서 이 맛있는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저 토마토는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맛이 응축돼서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S 사이즈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맛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스몰보다 조금 더 작은 더블 스몰 사이즈가 확실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바다 가까운 염분 많은 땅에서 자란 단맛, 신맛, 짭짤한 맛,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주문 즉시 수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후숙하고 드셔보시면 환상적이실 겁니다. 수확량이 매우 적어가지고요. 이 주문이 너무 많으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가짜 짭짜리 토마토 속지 마시고요. 지난번 맛보신 배 신뢰를 이어서 토마토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지나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진짜를 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